스포츠를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하는데요. 요즘 경기를 보고 있자면 스포츠야말로 오랫동안 준비한 자가 승리하는 각본 있는 드라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수들은 한 번의 경기를 위해서 같은 동작을 하루에도 수만 번씩 반복을 하면서 피나는 훈련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투자와 과학적인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준비한 자가 승리한다라는 평범한 진리를 스포츠의 세계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TV평생대학 3번에 걸쳐서 실감나는 스포츠, 살아있는 경제학이란 주제로 여러분 찾아뵙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역시 우리를 울고 웃게 만드는 스포츠에 숨겨져 있는 경제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전대학교 경제학과 임상일 교수로부터 도움 말씀 듣습니다. 이 자리에 모십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실감나는 스포츠, 살아있는 경제학을 주제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요. 스포츠와 경제학을 특별히 연관지어서 연구를 하게 계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예, 뭐 연구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본 거는 그렇게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시작 멘트에서 말씀하셨다시피 피나는 노력과 땀이 있어야 뭘 얻는다고 하듯이 저도 뭐 이렇게 와서 강의를 하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경제학은 이제 공부한 지 한 30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스포츠는 제가 어린 나이에 학교를 들어가가지고요. 친구들하고 해보면 뛰는 걸 맨날 3등도 못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비슷하게 하는 친구는 저보다 1년 이상 나이가 사실 들은 친구들이니까 온열 하루빛이 새롭다고요. 그 친구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데 저는 공부 안 잘하는 뭐 이런 학생이라서 늘 좀 컴플렉스 같은 거 좀 있었다고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늘 스포츠 신문 같은 걸 보고 또 가서 현장에 가서 보는 것도 좋아하고요. 실제 잘하는 스포츠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IMF 때 미국을 1년 방문 교수로 갔다 왔는데요. 갔다 와서 보니까 경제학 공부는 더 해야 되겠다고 하는 분위기는 있는데 경제학 공부는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장기라 할까 요게 스포츠 보고 경제학을 연결시켜서 책도 쓰고 뭐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연구했다기보다도 그냥 스포츠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배운 경제학을 응용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가장 정확한 답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연구는 아니라고 하시지만 그래도 연구로 이어졌고 그리고 경제학을 쉽게 풀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또 스포츠를 경제에 접목시키게 된 배경이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또 스포츠 스타들의 고액 연봉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김연아 선수가 작년에 100억을 벌었답니다. 우리 김연아 선수 같이 국민 동생이 그렇게 100억 벌으니까 배 안 아프죠? 그런데 이렇게 스포츠 선수들이 고액의 돈을 벌고 또 호나우두 같은 선수는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면서 무려 1,632억 원의 이적료를 받았다 그래요. 그건 좀 틀려서 유럽 시스템이 좀 틀립니다. 본인이 받은 건 아니고 구단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이제 박지성 선수가 같이 뛰다가 레알 마드리드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단과 구단 간에 거래한 거니까 호나우두 본인의 몸값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일정 부분이 선수한테 가고 다시 연봉을 맺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그 몸값을 받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오늘 여러분한테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임상일 교수와 함께 스타들의 고액 연봉에 숨겨져 있는 경제학의 비밀을 풀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호나우두 선수가 아까 말씀드린 1,632억 원의 이적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돈이 리치 칼튼 호텔을 살 수 있는 돈이고, 그 다음에
뭐 캐나다 사람들한테 햄버거를 하나씩 다 사줄 수 있는 돈이고 뭐 이렇게 여러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화시켜서 어떻게 한번 해볼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1632억이니까 1억 원짜리 에쿠스를 1632명한테 줄 수 있는 거야. 일단 계산이 간단하죠. 그죠? 그리고 다시 소형차는 1000만 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6,000명한테 줄 수 있는 차입니다. 돈입니다. 이것도 굉장하죠. 그죠? 근데 사람마다 이제 한 대씩 가지고 다니는 건 좀, 하니까 4인 가족으로, 한 대라고 하면 이제 6만 4천 명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6만 4천 명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단체가 어딘가를 전부 한번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까 가장 우리나라에서 규모가 비슷한 자치단체가 있는데 강화도입니다. 강화도. 강화도가 6만 7천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강화도 주민들한테 이적한 돈이면 집집마다 호나우드가 여러분 한 대씩 가지세요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결정되는 원리는 의외로 쉽습니다, 여러분. 제가 첫 시간에도 우리나라에 메달이 공급되고 수요되고 수요 공급이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또 둘째 시간에도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전략을 택하고 또 그 전략에 대해서 편익과 비용이 있고 그걸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어떤 걸 먼저 하고 어떤 걸 나중에 하고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배우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개념들을 배우는데 그 중에 최고의 개념은 수요 공급의 법칙입니다. 최고의 개념은.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년에 죽은 사무엘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는데 사무엘슨이 수요 공급 그 두 글자만 아는 앵무새도 경제학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수요 공급으로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혹시 그 경제학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요,